예, 이어서 다시 계속 교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가지원금 지출 금액하고 그 다음에 집행자의 산출 시트에서 그 계획이 불일치가 됐었는데요. 이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목 세목 세부 사업의 한 항목이 빠져서 그런 거고요. 새롭게 수정된 양식은 다시 업무 블로그를 통해서 공지를 드리고 업로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가지원금 중간정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건설중인 구제산 시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대학에서 사용하는 그 지출이 이제 모두 다 그냥 비용 성격, 인건비나 어떤 경상적 경비나 이런 것들로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자산을 취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크게 뭐 이제 구기재산을 취득할 수도 있고 물품을 취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요. 일단 건설 중인 구기재산은 구기재산 부분에 대한 취득 내역을 이제 작성을 하는 거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구기재산을 이제 취득을 했거나 올해 2022년에 취득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공사 중이라거나 이렇게 취득 중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작성하는 시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성 목적을 보시면 2022년 중에 준공된 모든 사업이 국유재산에 적절한 금액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누적 지출 금액이 건설 중인 자산 금액으로 빠짐없이 집계되었는지 여기 집계되었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저희 대학회계 예산이 아니고 이제 대학회계 예산이 아니라 뭐 부설학교라든지 BTL이라든지 기부채납이라든지 기타 사유로 이제 구기재산이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유가 조금 이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게 자료가 자료 1하고 자료 2로 나와 있는데요. 자료 1은 이제 대학회계 재원의 국유재산 건설유예산 현황표라고 해가지고 전년도 누적 지출된 금액, 2월 된 금액에서 이제 오류 금액하고 그 다음에 국가지원금으로 지출된 금액, 자체수익금으로 지출된 금액을 해서 현재 얼마만큼 지출되었는지, 그래서 뭐 등재가 됐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표고요. 두 번째로는 뭐 부설학교라든지 기증취득이라든지 BTL, BTO, 뭐 관리전환된 거라든지 누락재산을 등재했다든지 이런 것들처럼 대학회계 재원이 아닌 것들에 대한 구기재산 증가 내역이 구기재산 대략을 봤을 때 표시가 될 수 있겠죠. 그럼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것들이 증가가 되었는지를 파악을 해서 알려주셔야 이제 제가 결산에 반영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요청을 드리게 됩니다. 자료 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대학회계 재원으로 이제 취득한 것들에 대해서 보시면 저는 이제 사업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계속, 신규, 단기. 제가 정의한 건 뭐냐면 계속은 전년도에 이미 금액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반다비 체육센터라든지 뭐 예술1호관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이제 전년도 이만큼 지출이 됐다고 보고가 된 거고요. 이런 부분은 총괄 시트의 대학을 선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후 진행사항 또는 오류 금액 같은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고 중요한 게 여기까지 적는 게 다가 아니고요. 요 각 항목에 대해서는 이 금액들이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를 세부 지출 내역을 누적 금액으로 작성을 하셔서 요것과 일치되는 금액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2022 회계연도 금액만이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될 게 전체 전년도 금액까지 해서 누적으로 같이 맞춰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매년 담당자가 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년도 담당자는 여기까지 집계하고 그 다음 담당자는 뭐 거기서 엎어서 조금 더 집계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구의재산 대상 등재할 때 보면 금액이 달라요. 그러면은 이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자료의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라는 거죠. 전체 누적 금액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출되는지를 다시 파악을 하시고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오류되는 금액도 반영을 하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세부 지출 내역을 맞춰달라고 요구를 드린 거. 이 자료는
감사원에서 결산검사가 나오게 되면 그대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좀 신뢰성 있는 금액으로 작성을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계속은 이렇게 전년도에서 이월되었던 것들을 올해 추가로 하는 것들. 이게 등재가 올해 완료가 돼서 등재까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등재가 됐을 경우에는 준공 여부, 뭐 표시하고 등재 여부 또 표시. 그다음에 관련된 뭐 대장부나 이런 것들을 적어 주셔서 이제 맞는지 확인하시면서 여기다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은 1년 이상이 소요될 것 같은데 2020 전년도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2022년에 새로 시작된 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은 등재가 안 됐겠죠. 신규 1년 이상이 소요되니까 2022년에는 완료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신규로 분류를 하셔서 신규로 기록을 하시고 올해 얼마만큼 지출했는지를 작성을 해 주셔서 마찬가지로 세부 지출 내역과 함께 이거는 1년분이겠죠. 당연히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단기라는 게 있습니다. 단기 공사는 뭐냐면 뭐 공사가 작아서 뭐 냉난방에 설치했다거나 이런 건 금방 끝나잖아요. 승강기 설치했다 이런 건 금방 끝나는데 대장에 등재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2022년에 시작해서 2022년에 종료되고 국유재산 대장의 등재까지 완료된 것들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단기에다가 작성을 해서도 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세부 지출 내역도 뒤에다가 이제 정리를 해서 금액 맞는지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일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 2 같은 경우에는 국유재산 내역은 이제 뭐 국유재산 대장에 실제로 여태껏 뭐 국유재산 관리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료 뭐 어떤 것들을 등재가 됐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물론 기본적으로 여기서 완료가 됐다면 여기 등재를 하셔야겠죠. 등재를 하셔야 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랑 같이 대사가 될 거고 이런 대학회계 지원을 사용한 게 아니라 기타 사유로 부설학교라든지 기증받았다든지 이런 것들 이 증가된 내역이 있다면 여기다가 적어주시고 이제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나 이제 거점 대학에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기부 체납을 국립대학병원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기부 체납을 하잖아요. 학교에다가 그럴 경우에는 무상 사용 승인 여부를 체크를 하시고 표시하시고 이 해당되는 기간들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대장번호나 이런 것도 같이 적어주시고요. 만약에 사유가 여기 없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기타로 분류를 했다라고 한다면 기타가 뭔지는 여기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필요하고요. BTO나 기증취득인데 무상 사용을 전제로 이제 그 기부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가령 그냥 BTO 같은 경우는 협약 기간이 있죠. 뭐 보통 20년, 30년 이렇게 협약된 게 있어요. 그 기간을 적어주시면 되고 무상 사용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간혹 그냥 기부를 하는데 건물 사용료만큼의 무상 사용 기간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감정을 해가지고 산출된 금액은 해당되는 기간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결국은 그래서 자료 1과 자료 2의 모든 국유재산의 증가 내역이 다 표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준공되고 뭐 대장에 등재된 것들 위해서 그리고 대학회계 재원이 아닌 기타 증가분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국유재산 대장에서 조회를 해봤을 때 그 증가 내역들이 다 반영이 돼야 되고 금액은 일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조회하는 방법 한번 체크해 보신 방법이 여기 있는데요. 디브레인에서 이제 그 차세대 디브레인인 거죠. 디브레인에서 자산관리, 국유재산, 대장관리, 대장정보조회, 자산대장부 증감 내역으로 가시면 아래 면이 조회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취약간서는 산하간서 설정하시고 2022년도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 기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별 조회 건수는 최대로 설정을 하시고 그것도 이제 조회를 하신 다음에 엑셀로 다운받아 보시면 N열이 있습니다. N열에 증감금액이 나오거든요. 이 증감금액이 증가금액이 아니라 증감금액을 왜 보냐면 간혹 용도 폐지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증가가 일어났다가 다시 마이너스 쳐지고 해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N열의 증감 금액에서 0보다 큰 금액을 한번 필터링해서 보시면 순증강 금액이 파악이 될 거예요. 거기서도 뭐 이제 사유가 있으면은 다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증가한 것들이 자료 1과 자료 2에 여기 증가한 것들과 금액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성을 해서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시트만 그냥 딱 작성해서 주시는 게 다가 아니고요. 이게 국가정금 정산 시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가령 건설 중인 국유재산 시트에 이렇게 적히는 금액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여기 있는 그 국가정금 정산 시트의 각 그 건설 중인 국유재산 이 항목들에 다 기록이 돼야 돼서 집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 예산 과목별 그리고 그 세부 사업별로 봐서 이 금액을 집계한 것들이 이 위에 국가정금 정산 시트에 보시면은 이제 반영이 돼요. 여기 집계가 됩니다. 여기 자동으로 합계액이 집계가 되고요. 여기 있는 합계액과 건설 중인 국유재산 시트의 2022 국가지원금 지출액 합계액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작성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는 막 작성을 하신 다음에 국가지원금 정산 시트에다가는 비용으로 막 반영을 해 놓으시면은 자료 간에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산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자료 간의 정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품도 마찬가지고요. 집행잔액 산출 시트와 국가지원금 정산 시트 간의 어떤 정합성, 이건 뭐 자동으로 연결되니까 뭐 맞기는 맞겠죠. 그리고 이 집행잔액과 잔고 증명, 국가지원금 수입 지출부 잔액과의 정합성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특히 신경 써주시고요. 물품도 마찬가지예요. 물품도 여기 국가지원금 지출의 합계액이 여기 밑에 이제 정리하다 보면 여기 집계가 되거든요. 이 금액이 국가정금 정산 시트에는 이 표의 금액하고 일치를 해야 됩니다. 각 사업별로도 일치를 해야 되고요. 물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러 사업에 대해서 물품을 취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작성하실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건설 중인 국유재산 작성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또 잠시 쉬었다가 물품하고 BTL 정부지급금 시트 작성 방법 그리고 자산 비용 구분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설명 같은 것들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물품부터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